해외 수출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 수출하시는 기업.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저 두 분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저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 자본과 돈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실 어렵죠.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해외 진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 베트남에 저는 베트남뿐만 아니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윤활유 제조 공장은 제가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은 화성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장은 제가 미얀마에 최초의 윤활유 생산 공장을 설립을 했고, 지금은 키르기스탄에다가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삼성이 철수를 한다, 제조업들이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철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수를 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 제조업이 철수를 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비시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시장이 향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야, 삼성이 철수한대, 어디가 철수한대, 이거 베트남 시장 끝났네. 모두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해외 진출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힘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어떤 브랜드라든가 인지도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정원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삼성이냐 현대냐 이게 사실은 전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엔진오일을 판매하면서 어떤 소비자들이란가 아니면 그 고객들이 아니면 정비소에서 야 이거 이름 있는 거냐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 시장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SK나 GS나 SOG나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불과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10% 시장 포기해야죠. 나머지 시장 90%가 우리의 시장인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나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브랜드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아주 특별한 그 아이디어로 특히 이제 오토바이 오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오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1리터 이하로 넣기 때문에 보통 0.8리터 아니면 1리터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20리터로 포장을 합니다. 그럼 20리터가 무거운 걸 갖다가 뭐 오토바이에다 주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 세계 어디가 다 오토바이 오일은 0.8리터나 1리터로 되는데 제가 최초로 베트남에서 20리터 통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리터 통으로 하면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그런데 그 20리터 통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오일 주입기 마케팅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마케팅을 생각한 거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무실 같은 거 얻게 되면 맨 먼저 오는 사람들이 생수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수라는 게 뭐 뜨거운 물, 더운 물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성능이 좋고 나쁘다 안 따지잖아요. 그리고 물이 저기 한 통에 보통 뭐 4,000원, 5,000원 하니까 또 우리 물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관심 없거든요. 그냥 가격이 얼마냐 하는데 대부분이 가격이 다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한번 레몬수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수는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오일 주입기 20리터 말통을 만들어 놨을 때 이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입기를 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오일을 사용하는 업체들한테 무료로 빌려줍니다. 무료로. 그리고 베트남에는 20리터 말통을 파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에서는 무조건 오일 떨어지면 어디다 전화를 하든지 간에 우리 사무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김성원 회장님과 계속 그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일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라면은 우리 저 파트너에서 만든 자동차 부품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일단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브랜드와 포럼인데 거기에 맞도록 아무리 기술도 좋아도 실질적으로 단 한 개라도 판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팔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뭐 회사 소개하고 베트남 시장 개요. 베트남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하나로페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윤활유를 제조 및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발명 특허를 받았고요. 연비가 한 10% 이상 향상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입니다. 특허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환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맨날 환경 하죠? 저는 한 20, 30점이라고밖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커피숍 많이 갈 겁니다. 그럼 커피숍에 가면은 그 스트롱이 다 거의 다가 뭐 지금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가주신 분들은 지금 플라스틱 거의 없습니다. 다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유, 배지밀 같은 우유의 그 빨대도 다 종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가서 보셨죠? 예, 반갑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친환경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인지도라든가 브랜드 때문에 높은 또 대기업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는 계속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베트남은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1억 명입니다. 1억 명이고 한국 3배의 국토 면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해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고객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업어줄 것 같아요. 업어주고 관리해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요? 베트남 평화하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베트남 가서 활동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을 많이 해가는 나라면은 적극적으로 좀 좋은 것 좀 알리고 이렇게 되는데 좀 나쁜 게 있으면 좀 감춰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아까도 수출 철수한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제2 공장이 가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삼성 이재용이라는 데를 뚜껑을 뽑고 이전을 하지 지금 철수 안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도 삼성 다 철수하기로 결론 났다.
그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댓글을 많이 해야 자기들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버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연수입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수단인 거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한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보면 미국 거면 무조건 다 좋아했죠. 뭐 성분도 안 따지고 뭐도 안 따지고 그냥 아 좋아 이렇게 했듯이 지금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무조건 한국 제품이라면 좋아.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이 하루는 홍삼원을 세트를 하나 선물용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도 사야 되지. 그랬더니 삼성이래. 삼성 건데 그래서 삼성 거를 사답니다. 삼성에서 홍삼은 안 만듭니다. 제가 옛날에 몽골을 한번 갔었는데 몽골을 너무 자주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화장품이 삼성 화장품이 박스로 해서 이 공간만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래서 아 삼성도 화장품을 만드는구나. 전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삼성이 아닌 거죠. 자 이렇듯 특히 지금 그 박항서 감독 신드롬에 대해서 더더욱 한류가 좋아진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자료가 좀 뭔데 2021년이 아니고 2022년 6월 기준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460만 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화가 되느냐.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 시장으로 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기 자동차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베트남은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2019년부터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연간 5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하고 타코 자동차하고 합작해서 그 나라에서 1년에 5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는 우리 탐콩 자동차하고 1년에 3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가 연간 28만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1년에 무조건 150만 대가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그럼 지금 460만 대가 있고 연간 150만 대가 늘어나면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2천만 대가 늘어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500만 대입니다. 인구 5천만에 2,500만 대고 그 나라는 인구 1억에 지금 현재 460만 대. 점차 정도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기가. 그 늘어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점이 곧 우리의 저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9,800만 정도 되는데 베트남은 2030년도까지 증가를 한답니다.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저도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고 뭐 이런 게 어려운데요.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하루는 야, 이 안경줄 2,500원짜리인데요. 야, 요 빅시마트 가면 2kg 가면 빅시마트 있으니까 여기 가서 안경줄 좀 사와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뒤에 잘 안 들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안 가.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야,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시켰어요.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냥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누적 대수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가 35% 시장입니다. 100대 중에서 35대가 한국 자동차입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는 한국 자동차가 31.5대였었어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가
47%. 그러니까 100대 중에 47대가 일본 차였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 한국 자동차가 일본 차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우리가 오토바이만 생각하시는데요. 베트남 모든 사람들은 로망이 자기가 자동차 하나 구입하는 게 로망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지금은 뭐 집에 뭐 두세 대씩 다 있지만 그런 좋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같은 게 부족하고, 또 행정 법률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정부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부패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또 역으로는 또 좋은 점도 사실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약점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 보급률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급률이 높습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투지폰 갖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뭐 보상 나올 줄 알고. 사실 그렇진 않죠. 자,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8%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그 전자상거래,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게 78%입니다. 그렇게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 제품들이 많이 좋아요. 특히 자동차 부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서정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안에 뜯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시장을 빨리 극복하고 진출하려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 플랫폼을 통한 이런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도록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ST오일, 제가 ST오일은 우리 저 뒤에는 우리 박계수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오토바이 시장을 공략을 했냐면은 저는 우리 대기업들도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동차 시장만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 엔진 오일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한 대는, 오토바이는 2달에 한 번씩 오일을 교환을 합니다. 그럼 1년이면 6리터가 소비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자동차가 5천만 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2,500만 대인데 2,500만 대 중에서 뭐 한 대가 한 교환할 때 4리터씩 한 3번 정도 교환하면 11리터. 그러면은 오토바이 2대가 자동차 한 대하고 똑같은 오일 시장, 소비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인식들을 잘 못해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씩 오일을 교환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그 택배라든가 이런 오토바이 퀵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15일마다 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오토바이 오일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스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이 되는 거고 캔은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서 제가 오토바이 정비소에는 한 5,000개 정도 저희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뭐 작년에 갔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올해 한 1년 정도 했는데 벌써 한 450개 정도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입기를 통한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오토바이 시장은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오토바이 주입기입니다. 요걸 공짜로 렌탈을 하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이제 파트너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 파트너가 개발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자동차 전기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요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거를 베트남 정부는 압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기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하단에 보면 우리 자동차 부품 기술 사업자 협동조합, 세종 자동차 부품 유통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내서 프랜차이즈 협력을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우리 자동차 전기 프랜차이즈는 제가 목표가 10,000개입니다. 10,000개인데요. 제가 6개월 이내에 1,000개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다 돼 있고요. 그걸 하는 이유는 가맹점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은 가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소에 가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야 우리 간판 다른 우리 가맹 예를 들어 한국은 거의 100% 프랜차이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소가. 근데 베트남은 저희가 최초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맹비를 받는데 저희들은 가맹비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단 간판만 너네들 돈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달아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서 이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부품을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COTR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또 굳이 자동차 부품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한류 뭐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이런 제품들도 같이 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만들었고요. 전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베트남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잘 돼 있고 택배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택배를 오늘 물건을 받으면 오늘 저녁에 해서 내일 배달되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같은 하노이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주문하면요. 오토바이를 바로 하기 때문에 1시간 내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 1,500원 정도. 그리고 하노이에서 저 베트남 호치민 간다. 그러면 한 2,500원, 4,000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김정은 회장님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8개층으로 된 건물, 약 960평 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전시장 현장 사진이고요. 이상으로 제가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